안녕하세요. 행또입니다. 오늘은 이 왓칭이라는 책을 리뷰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을 합니다. 왓칭을 통해서 좀 새로운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왓칭이라는 거는 제 3자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 그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그 말이 왓칭을 통해서 좀 더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그 책 요약한 것을 한번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칭은 제 3자의 눈이고 바라봄이라고 합니다. 1장, 2장, 3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장은 신이 부리는 요술, 2장은 나를 바꿔놓은 요술 7가지, 그리고 3장은 나 이상의 나 바라보기입니다. 우선 1장에서 신이 부리는 요술에서는 좀 개념을 정립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선 내용들을 쫙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약한 것을. 우선 단어의 힘, 생각의 힘, 바라보는 대로 변할까?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제가 간추려 봤고요. 단어의 힘으로서는 물질을 바꿔놓는다. 그러니까 단어의 힘만으로도 물질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밥을 두 개 A라는 통, B라는 통 두 가지 통에다가 밥을 넣어놔요. 그리고 A라는 통에는 감사 사랑이라는 딱지를 감사 사랑이 쓰여져 있는 그 스티커를 A라는 통 겉면에 붙이고요. B라는 통에는 뭐 증오, 짜증 이 글이 쓰여져 있는 스티커를 B 통에다가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2주 정도 지난 후에 밥의 그 상태를 보았는데요. A 그 밥통에는 그 밥의 색깔이나 이런 게 누룩누룩해져 있다고 합니다. 노란색으로. 그런데 B 밥통에는 되게 거무스레한 곰팡이가 피어 있고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고 해요. 실제로 제가 한 5년 전인가? 한 7년 전인가? 시크릿에 나오는 것을 보고 했었나, EBS에서 나오는 걸 보고 했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말에 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맥도날드에 가서 아메리카노 두 잔을 샀어요. 1,000원이니까 각각 해가지고 사서 그 아메리카노 다 비운 다음에 거기에 밥을 넣고 맨날 지나갈 때마다 A라는 통에는 뭐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B라는 통에는 욕을 막 했어요. 그냥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일주일을 했는데 진짜 딱 열어보니까 A 밥통,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을 제가 했던 통은 좀 뭐랄까 푸른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상태가 됐고, 그 B라는 통에는 진짜 좀 거무스레한 안 좋은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상태가 됐었어요. 그래서 말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라는 것을 한 번 더 느꼈었거든요. 근데 왓칭에서도 이런 실험을 했다. 그래서 단어에도 힘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가진 힘도 단어만이라도 힘을 가지고 있다. 물질을 변화시킬 힘을 갖추고 있다. 라는 것으로 이 사례를 이야기해 주네요. 그리고 생각의 힘인데, 생각의 힘은 거리에 상관없이 대상을 변화시킨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사례가 있는데, 페스티드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천장에다가 그 열쇠를 이렇게 몇 개 걸어놨대요. 그리고 무작위로 선발한 학생들에게 저기 위에 있는 열쇠를 구부려봐라. 단지 그냥 생각만으로 구부려봐라. 이렇게 했대요. 그렇게 뭐 시간을 주고 이렇게 아이들이 했겠죠. 뭐 집중을 해서 저걸 구부려 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었겠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 열쇠에 금이 가기도 하고요. 또 뭐라고 해야 될까? 휘어졌다는 얘기는 그 글은 못 봤는데 열쇠에 조금씩 금이 갔다고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좀 제가 와닿지는 않지만 뭐 그런 실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신경계에 붙은 전압 펄스 그래프가 그 실험하는 동시에 생각을 열쇠에 집중하는 동시에 그 펄스가 올라갔다고 해요. 전압이 올라갔다는 거죠. 몸에서 내뿜는 전압이. 그래서 생각만으로도 물질을 거리에 상관없이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단어의 힘과 또 어떤 생각의 힘으로 물질을 변화시키고 단어의 힘으로 물질을 변화시키고 이게 가능할까? 라는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왜 바라보는 대로 물질들이 변할까라고 하는 장으로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주셨는데 모든 만물은 우주의 만물, 지구의 만물은 밀입자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도 쪼개고 쪼개고 쪼개면 밀입자가 되고 뭐 돌멩이도 또 어떤 시계도 고철도 모든 것들을 이렇게 쪼개고 쪼개고 쪼개면 다 밀입자가 된대요. 그렇다면 그 밀입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라고 해서 실험을 한 게 있는데 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밀입자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공을 만들어서 음, 저쪽 저 맞은편에 있는 곳에 밀입자를 발사하는 식으로 생각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밀입자가 평 하면서 저 끝에 팡 하고 이렇게 바뀌었대요. 하나가. 근데 자리를 그 실험 대상으로 이제 참석한 사람이 자리를 뜨자 그 밀입자 실험을 하기 위한 그 공간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물결로 다 되어 있으면서 그 공간을 물결 모양으로 다 채웠다고 합니다. 파장으로. 그래서 그 실험에 참가했던 사람이 와서 어? 내가 했을 때는 내가 이 미립자를 바라보았을 때는 작은 점 하나로 돼서 저 끝에 뿅 하고 하나만 박혔었는데 내가 자리를 뜨니 온 사방 전체가 물결 표시로 채워져 있었다니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앉아서 바라봤다고 합니다. 근데 또 똑같이 점 하나로만 변해서 저 끝에다가 이렇게 한 점만 찍혔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분석을 해보니 실험에 참가한 사람이 미립자는 점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 그 점 하나를 내가 저쪽으로 하나 보내야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립자는 생각 사람의 생각을 읽는다고 합니다. 미립자는 어떤 형태로든 다 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힘이 미립자를 어떻게든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미립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우주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이 책 이론에 따르면 그렇게 되죠. 왜냐면 우주 만물은 미립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의 힘만으로 미립자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 세상, 이 우주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좀 공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학생 때부터 시크릿을 접했고 조금씩 시크릿 생각의 힘에 대해서 제가 좀 성취 경험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생각하는 대로 내 앞에 그 생각의 결과물이 창조돼서
앞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미립자라는 것을 알게 됐고, 미립자의 어떤 존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변하는 그런 물질이구나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알게 돼서 생각이 정말 위험할 수도 있고 중요한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이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근데 생각을 하는 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 사람은 5만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거의 90%가 고민, 부정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는 인간으로서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니까 부정적인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내지 않을까. 실제 그렇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미립자라는 애들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을 하는 대로 다 변화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게 진짜 현실로 일어날 경우가 많은 거죠. 따라서 사람은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90%를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 그럼 부정적인 상황을 많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은 이런 사실을 알았으니 좀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좋은 정보를 여기서 주는데, 어떤 거냐면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냥 바라보라고 합니다. 인정해주고. 그러니까는 거부를 하면, 내가 예를 들어 나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저기 있는 핫도그를 먹고 싶어. 그래서 핫도그를 본 것만으로도 나 스스로를 미워한다라고 한다면 되게 부정적인 감정이 연결고리로 계속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이 또 일어나는 거고, 또 핫도그를 보고 또 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일으켜지고, 그러면 또 핫도그를 보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끊으려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내 스스로를 먼저 인정을 해주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나를 제3인자, 제3자 입장에서 그냥 바라봐 주라고 합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90초 정도만 바라보기만 하면은 그 감정은 그냥 구름이 지나가듯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 원하지 않는 감정들이 일어나면 거부하고 내쳐버리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더 일어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 거부하지 말고 인정해주고 그저 그냥 구름 바라보듯이 바라본다면 자연스럽게 지나간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어떤 예를 들자면 진흙탕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진흙탕에 어, 큰 이제 빈 네모난 어항이 있다고 합시다. 거기에 진흙을 깔아놓고 물을 이제 깔아놓고 진흙을 자 넣어요. 그리고 좀 5분 있다가 보면은 그냥 물만 보이겠죠. 근데 손을 그 어항통에 넣어서 막 휘저으면 어떻게 되죠? 막 어항통에 그 진흙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진흙을 잠재우기 위해서 계속 손을 위아래로 흔들고 진흙을 바닥에 감추려고 계속 위아래로 흔든다고 한다면 진흙은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 진흙을 그저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가만히 그냥 일어났구나. 내가 손을 움직였으니까 일어났지. 그냥 바라보자 하고 바라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진흙은 점점 가라앉죠. 그런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 내그
그래서 진흙탕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들은 그냥 바라보자, 바라보고 인정해주자. 그리고 나서 내가 정말 원하는 생각이 뭔지 파악을 해서 부정적이고 원하지 않는 생각이 일어나면 우선 그걸 인정해주고 바라봐주고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 내가 다시 원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인식해서 의도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 직장에서 좀 원하지 않는 직장 상사가 있어요. 그 직장 상사하고 트러블이 있을 땐 화가 올라옵니다. 그럼 그 화를 예전에는 그냥 억누르려고 거부하려고 그 화를 계속 붙잡고 있었거든요. 마치 뜨거운 돌멩이가 뜨거운 줄 알면서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왜 자꾸 뜨겁는지, 왜 자꾸 뜨거운 거야? 라고 하면서 성질을 계속 냈어요. 근데 뜨거운 돌멩이를 뜨거운 돌멩이에 의한 통증을 없애려면 그냥 내려놓으면 되죠.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잘 못했어요. 지금도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지금은 직장 상사 어떤 그런 감정적인 게 된다면 또 화가 올라오는구나 그냥 인정을 해주고요. 잠시 내 마음이 고요해질 때까지 그냥 바라보다가 빨리 다른 문제 해결을 해야 할 업무를 처리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을 빨리 돌려서 그냥 계속 감정을 넣지 않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바쁘게 머리를 씁니다. 그러면 또 지나가고 지나가지고 그렇게 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원하는 감정과 생각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마음의 평정과 평화가 조금씩 조금씩 커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장에서 말하는 거는 미립자는 우주의 만물은 미립자이다. 따라서 미립자들은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어떤 형태든 변할 수 있다. 그게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90%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거를 인정하고 내가 원하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생각,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선 하고 있습니다. 2장으로 나를 바꿔놓은 요술 7가지라고 하는데 저는 몸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몸은 청소부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A, B 그룹이 있는데요. A 그룹은 이게 청소를 막 이렇게 하는데 청소를 하면 할수록 내 몸이 점점 살이 빠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청소를 똑같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B 그룹은 그냥 뭐 그런 하라고 이렇게 요청한 것도 없이 그냥 평상시대로 일을 하게 냅뒀어요. 그래서 일주일 지난 후에 A, B 그룹 모아놓고 몸무게 측정을 했습니다. 실제 B그룹은 평상시랑 똑같았고요. A그룹은 살이 조금씩 빠졌다고 합니다. 실제 몇 킬로까지 빠졌는지 책에 나와 있었나? 잘 모르겠는데 이게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을 하는 거는 내가 생각을 하면 몸의 변화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과정을 바라보면 쉽게 달성한다. 이 주제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액션 플랜을 구체적으로 해야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 원하는 것만 상상하면 정말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라는 어떤 문구가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좀 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짤수록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AB 그룹을 두어서 A 그룹에게는
숙제 너 언제까지 낼 거야? 라고 했을 때 저희는 몇 월 며칠까지 내겠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기재한 목표 설정을 했어요. 근데 B그룹에서는 저희는 어디서 언제 어떤 식으로 며칠까지 숙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플랜을 짜고 마감 날짜까지 정했습니다. 실제 A그룹은 7.7일이 걸렸고요. B그룹은 2.2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목표 설정을 위해서 언제까지라고 정하기보다 언제까지 달성하기 위해,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내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짠다면 훨씬 더 내가 목표를 이룰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이걸 보면서 저도 많이 반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슈퍼리치가 되고 싶어요. 돈에서 자유롭고 싶거든요. 돈에서 자유로워져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좀 더 마음껏 자유롭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건강을 기여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꾸미고 만들고 싶어요. 그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이 많이 벌고 싶고, 근데 이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투자든 뭘 하기 위해서든 어쨌든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으려면 모아야 되는데 그 저축액에 대한 목표 금액을 정해놓긴 했어요. 그런데 실제 그거를 달성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금액을 얻어내려면 자금 조달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구체적인 플랜은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시간을 투자해 가면서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성이 됐어요. 또 제가 원하는 직장, 원하는 곳에서의 일하는 거, 또 원하는 관계, 뭐 이런 다양한 삶을 유지하는 중요한 영역들에 대해서 저는 큰 틀로 목표만 설정하였지 구체적인 액션 플랜은 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많이 반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말에 한번 시간을 내서 돈에 관련해서, 직업에 관련해서, 사람에 관련해서, 또 마음에 관련해서, 또 가족에 관련해서, 일단 5가지 부분으로 좀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조용한 시간에 혼자서 생각을 해보고 설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제가 적용하고 싶은 것은 상보성의 원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상보성의 원리는 이거예요.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는 건데, A, B 두 의사가 있는데요. A는 잘 안 되고 B는 잘 된다고 해요. 병원이. 왜냐면 A는 그냥 현실적이고 부정적인 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시한부 인생 5개월 남은 시한부 인생 사람이 환자가 있을 경우에 결과를 이렇게 통보한다고 합니다. A라는 사람은 이제 5개월밖에 살 날이 남지 않았네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요. B라는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5개월이나 남았으니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할 수 있는 면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삶을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상보성의 원리라고 이렇게 개념을 정해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삶의 상보성의 원리로서 긍정적이고 할 수 있는 면에 초점을 맞춰서 사고를 한다면 좀 더 내가 원하는 감정과 원하는 생각을 하고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밀입자들을 잘 구성하고 만들어서 나만의 세상을 창조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봅니다. 마지막으로 3장인데요. 나 이상의 나 바라보기입니다. 이거는요, 어떤 사람이 어떤 건물에 손이 끼었대요. 동굴 안에서. 그 사람이 탈출을 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썼는데 팔이 껴있어서 나오지 못했대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초연해지기 시작하면서
나의 육신이 나를 정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 나라는 영혼이 그냥 이 육체에 있는 것일 뿐이지, 이 육체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괴로웠구나. 이렇게 초연한 마음이 들면서 생각이 변하면서 뭘 이용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끼어있는 팔을 절단했대요. 스스로가.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은 내 영혼은 내 육신에 제한시켜서 속해 있지 않다 라는 것을 깨닫고 팔을 절단할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음, 이 여기서 하는 메시지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 육체가 아니다. 그리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손도 내가 아니고 머리도 내가 아니고 이 몸도 내가 아니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쪼개고 계속 쪼개면 미립자가 된다고 하는데, 그 미립자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실험인데요. 첫 번째는 영하 273.15도. 이건 절대 영도라고 합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실험장인데 그 안에 이제 미립자를 넣고 온도를 절대 영도로 맞춰서 했대요. 이거는 사람이 입김만 불어도 입김이 얼어서 땅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환경 설정을 해놓고 진공 상태를 했다고 해요. 진공 상태는 우주 모든 걸 다 축소시키고 압축시켜버리는 진공 상태인데, 절대 영도로 만들어 놓고 진공 상태로까지 만들었는데 미립자의 빛이 계속 살아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립자는 불멸의 존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무한한 존재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립자는 어떻게 보면 영혼이고, 나라는 존재로서의 어떤 영혼이고, 내 영혼은 미립자이고, 미립자는 또 우주이기 때문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고, 있다면 영혼이 있다는 것이고, 영혼은 곧 우주다. 따라서 우주는 곧 나다. 이렇게 논리가 돼요. 제가 100% 체감을 하면서 체득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엄청 공감이 되면서 그렇게 읽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씩 습득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살짝 이해가 조금씩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1장에서는 신이 부리는 요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해요. 미립자는 이미 미립자는 우주 만물이고, 우주 만물은 미립자고, 미립자의 그 형태는 이미 다 퍼져 있고, 그거는 우리 생각을 읽고 어떤 형태로든 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단어든 어떤 말이든 눈빛이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미립자가 읽고 그것대로 물질을 형태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준다. 따라서 생각하는 대로 현실이 된다 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였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가 원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장에서는 나를 바라보는 모든 7가지 하는데, 이걸 통해서 제가 계단을 내려가거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때 좀 더 내 몸이 가수 정지훈의 몸처럼 멋있게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걷고 운동을 하고요. 밥을 먹을 때도 감사와 사랑, 축복이 넘칩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먹고, 물을 마실 때도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 어떤 행사를 할 때도 이 모든 분들에게 사랑이 넘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기를 이렇게 주문을 외우거나, 어떤 사람이 만날 때, 미팅을 가질 때
그런 상황들을 미리미리 제가 사랑과 축복을 보내기 때문에 더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의 힘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장에서는 모험 과정을 바라보면 2장에서 핵심 메시지는 액션 플랜을 구체적으로 짜라. 그래서 제 인생을 이렇게 균형 있게 잡아주는 5가지 영역을 좀 액션 플랜으로 짜서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상보성의 원리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 이상의 나 바라보기. 우주는 곧 나다. 좀 시야를 내가 내 육체에서 한계시키는 게 아니라 내 집, 대한민국, 지구, 우주, 은하계 뭐 이런 식으로 시야를 많이 넓혀서 본다면 그만큼 내 마음과 내 정신이 커진다라는 것을 좀 배우게 되었습니다. 적용해 볼 것이 있다면 정말 생각 하나 내가 잘 할 수 있도록 잘 관찰하는 거,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 인생을 균형 있게 잡아주는 5가지 영역을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짜보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최대한 3인칭 시점으로 시야를 많이 넓혀보는 연습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실제 현실로 일어나게 하는 성취 경험을 많이 해보고자 합니다. 이상 마칭에 대한 리뷰였는데요. 많이 길었기도 했고 리뷰의 앞뒤가 좀 아다리가 좀 잘 안 맞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나름 책을 한 3번 정도씩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정리된 요약본을 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해봤는데 이렇게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의 또 공부는 됐던 것 같고 앞으로 또 조금씩 해가면서 제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첫 스타트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과정이 뭐 허술하고 그래도 마지막의 모습이 승자의 모습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승자의 모습을 이미지로 이미 저는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고 허술한 면이 지금 많이 보일지라도 꾸준히 제 끝의 모습을 승리자의 모습인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리뷰를 멋지게 재밌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